안녕하세요. 절세TV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0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사실 세무사들은 5월이 지나가야 비로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 5월이 지나고 나야 신고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5월은 개인 소득자들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5월의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 모든 것들을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소득들이 있는 경우 무조건 다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소득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해야만 그 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펀드, ELS 등에서 나오는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자나 배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보니까 혹시 연금을 받는 금액도 이 2천만 원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해야 종합과세됩니다. 그리고 주식 대여 수수료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작년에 어떤 소득들이 얼마나 있었지? 그럼 어떤 소득들을 합산해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께 이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요. 이 안내문을 보시면 합산해야 하는 소득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분명히 소득이 있었는데 안내문이 안 왔네 하고 신고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안내문이 안 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의 대표적인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절세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